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11월 3일 수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죠. FOMC 정례회의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며 촉각을 곤두세운 가운데서도 기업들의 호실적에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다우지수 플러스 0.39% 상승을 했고요. 흐름이 정말 좋죠. S&P 500 지수 플러스 0.37%, 나스닥 지수 플러스 0.34% 상승 마감되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습니다. 정말 연이은 이 사상 최고치 경신에 매일매일 신고가를 지금 달리고 있는 미국 증시인데요. 참 부럽습니다. 그쵸? 네, 대단한 힘인데요. FOMC 정례회를 앞두고 이 자산 매입 축소, 즉 테이퍼링 시작이 유력시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는 여전히 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기업들의 호실적 덕분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죠. 이날도 시장 전망을 상회하는 3분기 실적을 내놓은 회사들이 있는데요. 화이자, 듀퐁, 에스티로더가 좀 큰 폭의 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도 4.2%, 듀퐁 8.8%, 에스티로더 4.1%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특히 또 언더아머 그 브랜드는요. 16.5%나 큰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호실적 발표도 나왔고 또 연간 전망치, 상향 조정 소식 등에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의 이 83%가 월가의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합니다. 페드는 또 이날부터 이제 이틀간의 일정으로 FOMC 정례회의를 개최하는데요. 회의 결과 3일 오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페드가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제롬 파월 의장이 채권 매입을 완전히 종료하더라도 곧바로 금리가 인상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선 예상이 되고 있죠. 시장에 타격이 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지 않을까라며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이제 또 앞서서 파월 의장은 채권 매입을 완전히 종료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곧바로 연결되지 않을 거라고 언급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증시 전문가들은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고점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며 주가의 하방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사비타 서브라마니안 미국 주식 및 퀀트 전략 담당 팀장은 앞으로 하강 위험이 예상된다며 예상치를 7% 웃도는 강한 실적에도 2021년 그리고 2022년 이 사이 주당 순이익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는 상향 조정 주기가 정점에 다다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오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페드가 테이퍼링을 종료하는 내년 중반께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은 내년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80.8%로 반영했습니다. 이날 국제유가는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둔 관망세 속에서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12월 WTI 12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0.14달러, 마이너스 0.17% 하락한 83.91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종목별로 좀 살펴볼까요? 네, 나스닥 흐름이 정말 좋았는데요. 좀 기술주 중에서도 이제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애플,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면에 그래도 이제 구글도 또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구글 A. 그런데 이제 아마존, 넷플릭스, 이렇게 좀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메타로 사명을 변경한 페이스북도 아직 약보합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메타 플랫폼스 클래스 A로. 아직까지 티커는 변경되지 않았고요. 이렇게 이름은 먼저 변경이 되었네요. 아무튼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테슬라겠죠. 또 왜냐면 최근에 테슬라 엄청 흐름이 좋았다가 뭐 지금 자리에서 달려 들어가신 또 우리 불나방 같은 우리 구독자님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렇게 눌렸다 가거나 쉬었다 간들 어제 같은 그러니까 그 전날 같은 이런 장에서 들어가는 건 조금 위험했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주가가 3% 가량 빠졌는데요. 매매 계약 체결이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소식이랑 리콜 소식이 나오면서 이날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이날 일론 머스크가 또 트위터를 통해서 아직 허츠와 10만 대 차량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고 이에 또 허츠는 테슬라 차량을 이미 인도하기 시작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게 참 또 무슨 일인지 일론 머스크는 개인적으로 트위터를 참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의 말 한마디에 주가가 이렇게 변동성이 또 커지죠. 그리고 또 여기에 테슬라 차량 리콜 소식도 이렇게 하방 압력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테슬라는 탑재된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 가운데 11,704대를 리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 가는 또 캔들이 흐름이 나타났네요. 그리고 또 어제 같은 경우 눈여겨봐야 할 섹터가 바로 이제 이쪽이었죠. 뭐 노바백스, 모더나 이렇게 다 뭐 카사바 사이언스 등 바이오 쪽이 엄청 흐름이 좋았죠. 또 화이자 역시 흐름이 좋았죠. 올해 전체 매출과 순익 전망도 상향이 조정되면서 또 상승 흐름 나타났습니다. 다른 이제 이쪽 왜냐면은 코로나19 백신 덕분에 이 매출이 정말 분기 매출이 2배 폭증했다고 합니다. 이 제약 메이저 화이자 주가도 이렇게 올랐는데 그 외에 다른 조금 더 시총이 작은 종목들은 더 잘 가고 있기도 하고 눈에 띄는 건 좀 카사바 사이언스 뭔가 바닥에서 또 이렇게 슬금슬금 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여기 이 회사가 또 뭐죠? 표적 항암? 그쪽으로도 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한번 어제 또 관련 바이오 종목도 우리나라에서도 흐름 나쁘지 않았거든요. 오늘 또 제가 미리 또 공부하고 우리 공부방에다가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이 심상치 않네요. 네, 그리고 또 좀 눈여겨볼 만한 건 사실 이제 반도체든 뭐든 다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좋았어요. 근데 여기서 깜짝 실적을 발표한 렌터카 업체 에이비스 버짓 주가가 2배 넘게 폭등을 했습니다. 에이비스는 전일 185.71달러, 즉 108.31%나 폭등한 357.17달러로 마감되었어요. 정말 장중에 상승폭이 200%에 이르러서 이 주가가 3배가량 뛰기도 했었습니다. 대단하죠? 여기 보면은 에이비스 버젯그룹 렌트카 업체인데 와 정말 깜짝 실적 덕에 역시 주가는 실적을 배반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요. 우리나라장에서도 종목 차별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계속 흐름 좋게 가고 있다라는 거 꼭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어제 그중에 좀 눈에 띄었던 건 저는 개인적으로 골프존이 역시 실적이 지난주 발표됐는데 금요일인가 월요일에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주춤 살짝 오르는 정도였는데 어제같이 장 좋을 때 완전히 10% 이상 급등을 해버렸죠. 그전에는 박스권 안에서만 움직였던 게 어제 한 방에 뚫어지더라고요. 이처럼 실적이 뒷받침되고 또 앞으로의 성장성이 보이는 거면 여러분들 그 실적을 믿고 기업에 투자해보는 거, 그런 연습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겠죠? 분기 실적 같은 거 체크하면서. 자, 그래서 미국장은 역시나, 오늘도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면서 우리의 부러움을 사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도 이제 또 체크해봐야죠.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이 수급이 들어와 줌으로써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봉 뽑아냈습니다. 물론 종가에 조금 윗골이 달리긴 했으나 다시금 코스닥도 1900포인트 올라왔고 외국인 기관 양수급 들어왔죠. 그리고 코스피도 뭐 3025포인트 장중에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3034까지도 올랐다가 3013포인트 가량에 이제 또 멈춰줬어요. 사실상 지금 이때 다 계속 3050포인트 가량에서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과연 그렇게 될지 아니면 이번에 한번 좀 뚫어주고 3050에서 3100포인트 사이에서 수익 실현할 자리를 줄지 좀 지켜보는 게 관건일 것 같아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으로 봤을 때는 우선 오늘 하루 더 좀 흐름 지켜보면서 얘네가 바로 또 하루 만에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면 또 좀 흐름 좋게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만한데요. 오늘 좀 우리 또 장중에 잘 체크하면서 종목별로 그리고 흐름이 지금 어느 섹터로 몰리는지 이런 거 같이 좀 공부해 봅시다. 왜냐 어제부터 좀 메타버스나 뭐 이렇게 좀 주춤하는 종목들이 보였죠. 그동안 계속 세게 가다가 물론 그 종목들이 지금 완전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눌림목 혹은 쉬어가는 그 타이밍이 오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 돈들이 빠져나왔을 때 다른 어느 섹터로 이동이 되는지를 좀 우리가 먼저 빨리 캐치해서 그 길목에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드렸죠. 불나방처럼 뛰어들어가기보다 먼저 또 기다리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약간 반도체 쪽이지 않을까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반도체 혹은 자동차 부품 쪽. 오늘도 한번 그 흐름이 이어지는 게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확실히 바이오 쪽이 바닥에서 많이들 좀 이렇게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 또한 체크를 해보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오늘 이따 12시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서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해요. 오늘 우리나라 장도 미국 장처럼 사상 최고치는 아니어도 좀 흐름 좋게 시원하게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